네, 오늘은 1주차 코딩 테스트란 무엇이고, 그리고 기초적으로 구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입니다. 이 코딩 테스트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코딩 테스트라는 거는 회사에서 직원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문제풀이 시험이에요. 정말 문제를 풀이하는 시험입니다. 빅테크나 대기업 정도는 당연히 코딩 테스트 전형이 있고, 그 아래 뭐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그런 회사들은 한 10%에서 20% 정도가 코딩 테스트 전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딩 테스트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지만 오프라인으로 눈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곳도 있습니다. 한번 실제 예시들을 좀 가져왔는데, 지난 9월에 시행했던 2026년 카카오그룹 신입 공채에서도 코딩 테스트가 시행이 됐고, 그리고 네이버 경력 채용에서도 코딩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경력들도 대기업이나 그런 빅테크 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코딩 테스트를 보는 추세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 들어본 적도 없는 중소기업인데, 제가 오늘 찾아온 거거든요. 이게 어디 뭐 중소기업, 이상한 중소기업인데도 코딩 테스트를 본다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이든 중견이든 대기업이든 빅테크 기업이든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코딩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 코딩 테스트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코딩 테스트는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을 풀이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 자료 구조라는 거는 데이터를 담는 틀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드시면은 이제 그 변수에 데이터가 담기죠. 그 데이터를 담는 틀을 의미하고, 스택이나 큐 같은 것들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스택과 큐 같은 것들을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 저희가 어레이를 만들죠. 배열을 만들죠. 그 배열은 스택 자료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료 구조를 일단 아신 후에 그다음 알고리즘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커리큘럼상. 그러면 저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를 알아볼 건데, 보통 백준과 프로그래머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중에서 뭐 실제로 코딩 테스트를 보는 환경은 프로그래머스예요. 프로그래머스에서 실제 코딩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카카오도 프로그래머스에서 보고, 네이버도 프로그래머스에서 보고, 토스도 프로그래머스에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왼쪽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한 코드를 오른쪽 위에 쓰고, 그다음 결과값을 아래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값이 예제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그것들을 통과하면은 문제를 맞은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래머스도 활용은 할 건데, 이 프로그래머스가 백준에 비해서 문제수가 조금 적어요. 문제수가 적고 보통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은 백준을 많이 사용할 예정이고, 백준에서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저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백준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문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입출력 방식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조금 복잡한데 사실 백준에서밖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공부할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A-B라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저희가 어제는 A 플러스 B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한번 A-B라는 문제를 봐볼게요. 이게 백준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두 정수 A와 B를 입력받은 다음에 A-B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래요. 입력으로는 첫째 줄에 A와 B가 주어지고, 그리고 A와 B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정수라고 합니다. 둘째 줄 출력에는 A-B를 출력하라 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입력 예시로 A의 3, B의 2를 입력받으면 출력으로 A-B인 2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딩 테스트 문제들을 해결한 그 코드들을 넣어둘 폴더를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원하시는 곳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코딩 테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거고, 이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이 폴더 위치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신 다음에 input.txt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곳에다가 방금 a-b 문제에 있던 그 입력 있죠. 입력 예제들 3이랑 2가 입력받았었죠. 그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넣어 주신 다음에 이제 문제 번호가 1001번이었어요. 그래서 1001.js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익스텐션을 하나 받아야 됩니다. 익스텐션 이름은 코드러너예요. 코드러너라고 여기 익스텐션에서 하나 들어가 주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run이라는 아이콘이 있는 이 코드러너를 한번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돼요. 인스톨 이미 눌러져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고, 저처럼 저 말고 다른 인스톨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톨이 되시면은 위에 이런 실행 버튼이 생길 거예요. 여기까지 생겼으면은 저희가 이제 코드를 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코드를 치실 준비가 되셨다면은 제가 노션에다가 코드를 좀 쳐놓은 게 있어요. 그 코드 제일 위쪽 세 줄을 복사하셔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이 세 줄은 저희가 input.txt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져오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사실 백준에서만 쓸 거고 프로그래머스나 실제 코딩 테스트에서는 전혀 쓸 일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코드 이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면은 3과 2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인풋을 한번 콘솔에 찍어 볼게요. 콘솔에다가 인풋을 찍고 여기 오른쪽 위에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은 아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input이라는 거는 배열 안에 3, 2라는 스트링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3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3이라는 거는 input이라는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 아이템의 이 스트링의 0번째 인덱스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는 input 0에 0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b를 또 하려고 하면은 이게 input 0에 2라고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0에 1은 이 띄어쓰기이기 때문이에요. 띄어쓰기는 가져오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면은 인덱스가 계속 바뀌면서 너무 헷갈려져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다르게 쓸 겁니다. const inputs라는 걸 하나 만들고 .split 일단 스플릿을 해줘요. 왜냐면 input 0이 3, 2였잖아요. 이거를 띄어쓰기 기준으로 스플릿을 하면은 지금 inputs는 3, 2겠죠. 이렇게 될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들이 스트링이기 때문이에요. 3과 2가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버로까지 바꿔주겠습니다. 넘버.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숫자 3과 숫자 2가 inputs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A와 B도 inputs 한 다음에 0과 1로 바꿔주면은 A가 3 그리고 B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결과값은 콘솔 로그 a-b라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코딩 테스트예요. 저희가 백준에서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입출력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 위에 세 줄 절대 외우실 필요 없고 절대 공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복사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코드를 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시간 복잡도라는 걸 보겠습니다. 이 코딩 테스트를 저희가 계속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시간 복잡도입니다. 방금 A-P 문제를 다시 볼까요? A-P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 제한이 2초로 나와 있죠. 어떤 코드를 만들었던 연산 시간이 2초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2초라는 걸 어떻게 판별해야 될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 복잡도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었고 얼마나 빠르게 실행되는 코드인지를 알려주는 척도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냥 돌아만 가게 풀면은 시간 초과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만 가는 코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짠 코드가 필요하고,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빅O라는 표기법입니다. 이 표기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생각할 거는 빅O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오메가, 세타, 빅O 표기법이 있는데, 오메가 표기법 같은 경우는 최상의 경우, 그리고 세타 표기법 같은 경우는 평균의 경우, 빅O 표기법은 최악의 경우예요. 근데 왜 마지막 것만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의 코드는, 내가 만든 코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정도 시간 안에는 실행된다를 보여줄 수 있는 표기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악의 케이스를 무조건 넣어놔요. 이런 코딩 테스트 문제에서는. 예제를 엄청 많이 돌려보거든요. 예제를 엄청 많이 돌려보는데 그 예제들 중에 분명히 최악의 경우를 넣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번이 실행돼야 되는 코드라고 하면은 2천만 번을 무조건 다 실행시켜야만 성공할 수 있는 코드를 예제를 무조건 넣어 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빅O 표기법만 보면 되고, 이 빅O 표기법에는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거는 시간 복잡도입니다. 물론 공간 복잡도도 나중에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시간 복잡도예요. 입력된 n의 크기, 그러니까 입력된 값의 크기에 따라서 실행되는 조작의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은 빅O의 복잡도라는 게 있는데 조금 수학이죠. O1이 있고 O 로그 n이 있고 O n이 있고 n 로그 n, n제곱, 2의 n승, n 팩토리얼까지 있는데, 사실 2의 n승까지 갈 일은 없고 n제곱 이거나 아니면 그 윗부분 정도까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만약에 n이라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만약에 그거에 대한 연산 속도가 로그 n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 ON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n이 5000이라고 해볼게요. n이 5000이면은 ON은 그냥 5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n제곱, n이 5000일 때 n제곱은 한 2500만 정도 돼요. 그러면은 ON만큼 시간을 쓸 수 있게 문제를 풀었다면은 문제 코드가 5000번의 연산만 하면 되는데 n제곱까지 가면은 2500만 번 연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연산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컴퓨터가 해당 코드를 실행하는 데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오른쪽 아래로 갈 수 있는 코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빨간색으로 갈수록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여기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시간 제한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 제한 1초 동안 보통 평균적으로 2천만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 1초에 2천만 번의 연산까지 허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n의 개수가 5000개일 때 해당 문제는 5000의 제곱, 그러니까 5n제곱이 되도록 풀면은 결국 2500만 번이기 때문에 2000만 번의 연산보다 넘어가서 시간 제한이 1초면은 5n제곱으로 풀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n제곱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5n 로그 n이나 5n이나 5 로그 n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죠. 여기서 이 n제곱을 판별하는 방법이 보통 반복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코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n이라는 변수에다가 5000이라는 값을 할당을 해주고 이거를 이중 반복문에 쓴 거예요. i가 0부터 5000까지, j가 0부터 5000까지 이중 반복문을 썼고, i가 0일 때 j는 5000번 동작을 하겠죠. 어떤 동작이 5000번 실행될 거예요. 그 다음 i가 1일 때도 j가 5000번 실행될 거고, i가 2일 때도 5000번, 3일 때도 5000번, 그 다음 i가 4999일 때도 5000번 실행될 거고, 이러면은 결국 이 전체 연산의 횟수는 2500만 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시간 제한이 1초라면은 이중 반복문을 사용하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1초에 2천만 번 연산이라고 꼭 정확하진 않아요. 빅O 계산법은 n 앞에다가 정수를 곱하거나 뒤에 정수를 더하는 연산은 무시를 합니다. 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ON이라고 했을 때 ON이 아니라 O3N이에요. 앞에다가 숫자를 곱할 수도 있겠죠. 3N은 사실 N과 같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또 ON 플러스 3은 뭐 N 플러스 100이나 N 플러스 1000이든
뒤에 정수가 플러스 되면 그것도 무시를 해서 그냥 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제곱이나 n로그 n도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n제곱 앞에다가 5를 붙였다. 5n제곱이라고 했을 때 n제곱이랑 같은 겁니다. n제곱 플러스 1000이라고 해도 n제곱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2500만 번 연산 정도는 2000만 번 연산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웬만하면 실행될 건데,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n제곱으로 풀지 말라고 할 때는 확실히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n의 값을 그냥 10만 이상 이렇게 잡아버려요. n의 값이 10만이면은 뭐 숫자가 몇이 곱해지든 절대로 n제곱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그 아래쪽 n로그 n이나 on, 뭐 로그 n, o1 이쪽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려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5000번 연산, 뭐 n이 5000이다 이런 애매한 케이스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충분하고, 분명히 이 표기법이라는 게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리시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시간 복잡도 계산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하면서 익히셔도 충분하고, 그리고 쉬운 문제 뭐 A-P 이런 거에서 시간 복잡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간 복잡도 상관없이 문제는 맞출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걱정 안 하시고 문제 푸셔도 되고, 그냥 나중에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릴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기초에 관한 내용이라서 조금 짧고 그래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자료 구조도 나오고 알고리즘도 나오고 실제로 문제들을 계속 풀어볼 거기 때문에 좀 길 겁니다. 이번 주는 좀 간단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